9번요. 등기 청구권 가봅니다. 자, 등기 청구권은 자, 등기는 이제 등기 청구권은 또 등기부에서 또 배워요. 자, 갑이 을에게 이 토지나 건물을 팔았어요. 매매. 자, 매매는 채권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한 때 소유권의 여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럼 등기부 186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등기하는 절차는 등기부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야. 자, 매도인이 등기해줄 등기 의무자,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자.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자, 권리자죠. 이것은 등기부에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라고 그래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공동 둘이 같이 공동으로 등기소, 이 부동산 소재지, 건물이라면 건물 소재지, 땅이라면 소재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해. 등기소는 바로 법원 옆에 있습니다. 공동 신청주의.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니까 혼자 가서는 등기 신청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 둘이. 자, 둘이 같이 가는데 우리는 등기 신청할 줄 모르니까 되게 법무사한테 우리가 대리로 맡긴단 말이야, 대리로. 자, 그럼 법무사도 이제 매도인, 매수인 공동 신청한다는 거야. 등기 신청도 등기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등기해주세요, 등기해주세요. 이렇게. 공동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면 혼자 가면 안 되니까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어른 등기 신청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갑이 안 가려고 그러는 경우 있겠죠. 바쁘다, 못 가겠다. 거꾸로 갑은 등기 신청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을이 안 가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땐 등기 신청을 못 하잖아. 그럴 때 공동 신청에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등기 청구권은 혼자서 등기를 못 하니까 자, 을이 갑한테 등기소에 같이 가자. 쉽게 해서 영어로 하면 Let's go입니다. 같이 가자. 자, 같이 등기소에 가자라고 청구하는 게 등기 청구권입니다. 공동으로 등기에 협력해달라는 청구권이야. 이거는 민법상 권리입니다. 민법상, 즉 실체법상 권리야. 보통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러 가자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자, 의 보세요. 자, 의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가 대표적인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매도인에 대해서 등기 앞에다가 공동 신청이라 적어. 공동 신청 등기에 대해서 협력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사법이 민법입니다. 민법상 권리다. 사법. 우리가 이제 법을 나눌 때, 자, 개인한테 주장하는 권리를 사법이라 그래. 사인이 이게 우리 민법이죠. 자, 사법의 반대말은 공법입니다. 사법상 권리입니다. 공법상 권리가 아니에요. 자, 다시 갑니다. 의의도 가끔 나와.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에 대해서 공동 등기 신청에 협력해달라고 청구하는 민법상, 사법상 권리입니다. 자, 사법상 권리야 을이 갑에게 청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별할 게 가끔 나게 등기 신청권하고 달라요. 자, 등기 신청권, 요거는 공법상 권리야. 줄여서 공권이라 그래. 이건 등기법상 권리입니다. 자, 등기신 이겁니다. 등기 신청권은, 자, 을이, 자, 등기소에다가 등기 신청해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등기 신청권은, 이거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신청하는 권리, 이건 공법상 권리입니다. 그 뒤에 나오죠. 즉, 등기 공무원에 대해서, 등기 공무원 같으면 등기관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인 등기 신청권자는 과는 다른 권리다. 별개를 지우고 다른 권리입니다. 등기 청구권은 민법상, 사법상 권리고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로
자, 전혀 별개의 권리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개인에게 공동 신청을 청구하는 권리고, 등기 신청권은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등기 신청하는 의사표시로 공법상 권리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오른쪽 바로 옆에 기출문제 보세요. 이렇게 하면 32회 때 출제한 거죠. 자, 기출.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다. 틀렸죠?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입니다. 등기 신청권이 공법상 권리예요. 두 개가 헷갈리니까 등기 청구권을 먼저 정리해 놓으세요. 등기 청구권은 자, 개인이 개인에게 공동으로 렛츠고 같이 가자라고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성질인데, 자, 그럼 여기서 등기 청구권은 자, 을이 매수인이 되게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거꾸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야, 개인이 개인에게. 자, 그럼 문제는 이 등기 청구권이 자, 우리 계속 배웠지만 채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면 자, 물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 이제 어제도 했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기간이 없다 그랬어. 그러나 채권적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이것 때문에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자, 공부하는 방법은 자,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얼마나 쉬워요. 물권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 8명. 뭐 8명이 청구하면 물권 청구권.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채청이야. 대표적인 얘기 뭡니까 이거? 예. 자, 매수인. 이 매수인은 물권자야, 채권자야? 매수인은 채권자죠?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게 대표적인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물권적 청구권의 대표적인 애가 우리 방해 배제 청구권 했잖아. 말소등기 청구권. 말소등기 청구권이 대표적인 물권적 청구권이죠. 말소등기 청구권. 이렇게 하나 해놓고 한번 가봅시다. 논의의 필요성은 자, 줄거세요. 등기 청구권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두 개 나눈다 그랬죠.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눕니다. 채청과 물청. 가장 중요한 게, 자, 채권적 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그 밑에 물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내려와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매도.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186조. 자, 예컨대 기억해야 돼. 부동산 매수인은 채권자잖아. 매수인 채권자가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갖는 그 등기 청구권하고 살짝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 이퀄 채권계약, 채권계약으로도 발생하므로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대표적인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양가로 3번. 자, 양가로 3번. 자, 요거죠. 말소등기 청구권. 이거는 물청이라고 그랬죠. 자, 대표인에 갑니다. 자, 이 땅에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럼 등기부에 소유자 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을이 소유자가 아닌 을이 여기에 무효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이 소유자 을. 요게 무효등기가 돼 있어요. 무효등기가 돼 있으면 갑이 이거 팔지를 못하잖아. 그랬을 때 요거 말소등기 청구죠.
말소등기 채용권 누가 해? 소유자가 하니까, 소유권자가 하니까 이거는 물권적 채용권입니다. 그걸 3번 얘기해.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게 무효등기야. 물권적 채용권입니다. 물권적 채용권 읽어보면 실체관계와 값과 등기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앞에 저거 말소등기 채용권은 물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므로 물권적 채용권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그러면 말소등기 채용권은 물권적 채용권입니다. 예를 들어 예컨대 잘 기억해야 돼.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잖아. 을이 등기를 위조했죠. 을의 등기가 무효등기잖아. 또는 이럴 때 갑이 갖는 자 줄거 말소등기 채용권은 소유권에 의한 당해 제거 채용권으로 물청에 해당합니다. 채청의 대표와 물청의 대표 일장 두 개씩만 해봅시다. 한 개씩만. 자, 채청의 대표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야. 무조건 이전 등기 청구권이 나오면 채청이야. 그 다음 소유권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청입니다. 말소 등기 청구권. 그 두 개만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요.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두 개만 기억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217페이지에 5번 등기의 효력. 자, 등기의 효력. 자, 등기는 크게 이제 본등기하고 가등기로 나눠요. 원래 등기는 본등기를 줄임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186조에서 등기가 바로 본등기입니다. 186조 대표가 뭐였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죠. 이게 바로 물권 변동 효력이죠. 자, 본등기 효력이 가장 중요한 1번이야. 줄거 권리 변동적 효력이죠. 옆에 적으세요. 186조. 제 186조. 자, 물권 행위와 자, 행위는 같은 말 계약입니다. 정확하게 이건 줄임말이야. 물권적 법률행위. 물권적 법률행위를 줄여서 물권행위라 그래요. 법률행위는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은 물권계약. 물권계약. 또는 같은 말이 물권적 합의. 민법은 동의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의어는 빨리빨리 암기해버려야 돼. 물권행위 같은 말, 물권계약, 물권적 합의. 물권계약과 그에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186조 얘기예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무슨 효력? 권리 변동하는 효력. 이게 가장 중요한 효력이야. 등기는 권리 변동적 효력. 다음 2번 대항력이며 대항력은 제3자한테 주장하는 효력을 대항력이라 그래요. 대항력. 자, 읽어보면 부동산의 제한 물권이나 제한 물권 대표적이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나 채권인 환매권이나 임차권 등의 일정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주장하는 효력을 대항력이라 그래요. 등기하면 일단 1번이 가장 중요해. 권리 변동적 효력. 권리 변동이 바로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하는 효력. 2번에 제3자에게 대항하는 대항력. 3번이 순위가 딱 확정되는 효력. 확정력이야. 확정력. 순위 확정. 자, 읽어보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여러 개의 권리 순위는 등기 선으로 결정됩니다. 1순위가 2순위보다 우선한다. 이걸 순위 확정력이라고 그럽니다. 순위 확정력. 마지막 4번에 추정력은 추측되는 효력을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나와 추정력은. 자, 다음 이제 페이지 가면 2번에 등기의 추정력이 갑니다.
추정력. 추정력. 자, 추정력은 추측되는 효력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이나 토지를 팔아서 매매.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자, 처음에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그 다음에 을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죠. 공동 신청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소에다가 공동 신청하니까 등기관이 여기 등기해 줍니다. 이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이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 보존에는 우리 어제 봤죠? 뭐 안 적어요? 등기 원인과 등기 연월일을 기재 안 합니다. 왜? 등기 원인이 없어요. 뭐 건물 신축하는데 원시 취득할 때는 뭐 매매, 정역 이런 게 없잖아. 그게 등기 원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적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는 이제 등기 원인이 있죠. 여기 매매 요거 있잖아.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이 있어야 이전 등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매 1923년 1월 1일. 이게 매매 계약한 날짜죠. 이걸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소유자 이름 소유자 을 이렇게 등기되는 거죠. 을구는 이제 만약에 이 건물에 전세 나왔다 그러면 여기 을구에 1순위 을구는 설정이라고 그래. 전세권 설정. 그리고 등기원인 요걸 적어야죠. 설정 계약한 날짜 2023년 2월 1일 전세권 설정 계약. 그리고 전세권자 이름 전세권자 을 이렇게 항상 법률행위와 등기 옵니다. 이게 바로 186조 얘기예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는 거야. 이게 법률행위한 날짜, 이거는 등기한 날짜. 그럼 언제 소유권 취득에 등기한 때. 나 이걸 등기를 5월 1일 날 했다. 5월 1일 날 소유권 취득하죠. 매매 계약은 1월 1일 날 했지만 소유권은 5월 1일 취득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도 이게 뭐 2월 1일 했지만 등기를 5월 1일 했다면 5월 1일 날 전세권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와 등기. 자, 그럼 이렇게 딱 등기해 놓으면 이 사람을 진정한 소유자로 추측된다는 것을 추정력이라 그래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세권자 을이라고 되어 있으면 전세권자로 추측되는 요력을 추정력이라 그럽니다. 추정은 쉽게 얘기해서 10중 8구가 옳다는 거야. 10개 중에 8, 90%는 옳다. 그것을 추정력이라고 그래. 그럼 이 추정되는 사람은 자기가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되니까 입증을 안 해도 돼요. 입증 같은 말 정명 책임이 면제됩니다. 정명 책임 면제. 입증 책임 면제라고 그래. 소송에서 이 정명을 못해가지고 진단 말이야. 이 사람은 정명을 안 해도 되니까 면제되니까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8, 90% 된다는 거야. 그걸 추정된다 그래. 추정은 100% 아니야. 8, 90%. 그런데 100%는 우리가 본다라 그래.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거는 100%입니다. 100%니까 이거는 번복이 안 돼요. 이걸 번복시키려면 법을 뜯어 고쳐야 돼.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요거는 번복이가 왜 1, 20%는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추정한다는 뜻은 저 앞에 사람이 가요. 자, 사람이 가는데 보니까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길어 막 엉덩이까지 와. 이 사람은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머리카락이 막 엉덩이까지 오면 뒤에서 보니까 여자일 가능성이 많죠. 이 사람을 여자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왜? 남자일 수도 있으니까. 여자로 추정된다 이런 말 씁니다. 추정된다. 앞에 가보니 남자다 그럼 번복이 될 수 있어요. 추정되는 사람은 내가 여자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남자라면 이게 추정을 번복시켜야죠. 그럼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갑이었다. 갑은 여자로 추정된다. 근데 을이 갑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걸 상대방이 입증하면 추정이 깨진다. 깨진다는 건 번복된다는 거야. 번복이 되어서 남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본다는 100%니까 바꿀 수가 없어. 법은, 요거는 법률 규정에만 본다란 말이 나옵니다. 법률 규정에만 본다. 추정한다고 차이야. 자, 그렇갑니다. 자, 설명했어요. 1번.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쉽게 일치하는 실체법상 권리 동그라미, 권리가 등기 명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추정력이라 그래요.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을이 소유자로 추측되는 효력입니다. 자, 거꾸로 이제 상대방이 등기의 무효를 증명하지 않는 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정력을 깨트리려면 상대방이 반대로 입증해야 돼. 이 등기는 무효다. 너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는 걸 상대방이 증명하지 않는 한 추정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정됐어요. 그러면 을이 소유자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 추정력이 깨지려면 갑이 이 등기가 무효라는 걸 갑이 입증을 해줘야 돼. 갑이 증명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 얘기야. 다만 갑니다. 추정됐는데 다만 소유권 이전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전. 항상 추정은 이전과 보존이 포인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쉽게 말해서 매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거 동그라미 치세요. 증명 나왔죠.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봉멸된다. 같은 말 깨어진다. 깨어지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이건 자주 나와요. 자, 을이 현재 소유자로 추정되는데 이걸 깨트리려면 갑이 요 매매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갑이 입증, 반대로 증명을 했다면, 여기 이제 무효 계약서가 증명되니까 추정력은 깨어진다. 깨어지는 걸 봉멸된다 같은 말이야. 엎드릴 복. 엎어뜨려서 멸실시킨다. 봉멸된다. 봉멸되면 을이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추정력의 물적 범위. 자, 자주 나온 1번. 등기 원인도 적법한 걸로 추정돼요. 등기 원인. 예컨대 매매. 동그라미 1. 등기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기 때문에 줄거세요. 등기 원인도 예컨대 매매도 적법한 걸로 추정됩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매매라고 적혀 있으면 매매가 적법하다고 추정됩니다. 다음 방가로 2번 내려오세요. 방가로 2번. 등기 절차도 적법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제목을 좀 암기해 줘야 돼. 자, 동그라미 1. 소유권 이전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이상 그 등기 절차하고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받는다. 자, 추정받으니까 거꾸로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이야.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자, 항상 등기 원인과 절차. 자, 절차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 만약에 여기에 농지다. 농지의 경우는 농지증을 첨부해야 돼. 여기에 농지에 소유권이 을 앞으로 되어 있으면 농지증도 첨부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뒤에 나오죠. 바로 절차도 제고 추정 따라서 농지 동그라미 농지 매매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소재지 관서 증명이 구비되었음이 추정된다. 이게 바로 농지증 추정된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방가로 3번 등기된 권리도 적법 추정입니다. 권리가 적법한 걸로 추정된다. 권리가 적법한 걸로 추정된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을이 정당한 권리 소유자로 추정돼. 권리의 소유권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척, 즉, 상대방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맨 밑에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추정되면 상대방이 그것을 무효라고 입증하지 않는 한 무효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자, 오른쪽으로 옵니다. 2번. 저당권으로 갑니다. 자, 우리 11월, 12월 달에 요 물건만 제대로 해놓으면 뭐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자, 저당권 아까 잠깐 적었지만 저당권 얼부에 저당권 설정. 여기에 자, 채권, 자, 채권액 정확히는 피담보 채권. 적는다 그랬죠? 피담보 채권액이 1억, 채무자, 그리고 저당권자 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현재 저당권자 을이다. 그리고 채권액이 1억이 있다는 게 추정된다는 거죠. 자, 만약 은행은 야, 채권이 2억이라고 주장하고 저당권자는 1억이라고 주장하면 가만히 있으면 1억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이거 2억이라고 입증하려면 자기가 2억을 입증해야 돼. 얼마나 추정된다? 등기된 걸 1억 추정됩니다. 오른쪽에 2번액이야. 자, 갑니다. 2번 근자 적으세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큰 방가로 4번 제3자의 대리권한도 추정됩니다. 대리권한도 추정된다. 대리권한 추정된다는 건 이거예요. 자, 만약 여기에 소유자가 미성년자, 여기 이제 소유자가 여기 미성년자 13살짜리가 소유자 을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못하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한 걸로 추정돼. 정당한 대리권한을 증명한 걸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제3대 대리권한 추정. 그리고 양가로 3번 내려옵니다. 추정력이, 자, 인적 범위는 가로 안에 걸 줄거세요. 권리 변동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갑과 을이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그러면 이 을은, 현재 을은 갑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내가 너한테 1월 1일 날 매매해가지고 현재 소유자가 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당사자가 추정돼요. 자주 나오는 거 보죠. 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에 동그라미 치세요. 추정력은 이전 등기가 가장 많이 나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는 경우 그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앞전자 앞 소유자 갑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잘라주고. 자, 이겁니다. 이 을은 제3자 병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되고 당사자인 갑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추정되니까 이 사람 입증할 필요가 없죠. 이게 만약에 현재 소유자가 갑이라는 걸 자기가 입증해야 이걸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뒤에 나오겠죠. 추정되므로 전 등기 명의자 갑이라고 적어. 갑은 현 등기 명의자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갑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추정력은 누가 증명하느냐 문제예요. 추정되는 사람은 증명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거꾸로 무효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양가로 4번 추정의 효과에서 동그라미 1 기본적 효과. 그 기본적 효과가 땡땡 적으세요. 기본 효과는 증명 책임 면제입니다. 추정되는 권리자는 증명 책임이 면제된다.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거꾸로 그러면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자 같은 말 상대방이 그 등기부 기재가 진실이 아님을 무효임을 거꾸로 증명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줄 추정의 효과는 모든 사람이야. 등기 명의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은 주장입니다. 원용한다, 주장한다,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의리 소유자라고 갑병도 주장할 수 있고 갑도 주장할 수 있고 을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장 갑니다. 맨 위에 2번 부수적 효과. 부수적 효과. 자, 이 등기부, 자, 현재 소유 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을을 소유자로 믿고 거래한 사람, 을을 소유자로 믿고 거래한 사람은, 이 사람은 선의 앤더 무과실로 추정이 됩니다. 자,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된다. 그렇게만 줄 넣으세요. 선의 무과실로 추정이 됩니다. 자, 양가로 5번에서 적용 범위에서, 자, 추정력이 없는 거. 자, 1번 줄 긋죠. 가등기하고 예고등기하고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그 정도 앞에 1번에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자, 추정력은 요겁니다.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니까, 자, 갑구하고 을구에만 추정력이 있어요. 자, 표제부는 권리가 아니잖아.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죠. 표제부는 이 땅 1필지 아니면 1동 건물이잖아. 이건 권리가 아니잖아요. 권리가 아니니까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어요. 오로지 갑구에는 소유권의 추정력, 을구에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추정력이죠. 갑구, 을구에만 추정력이 있고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없고 본등기에만 추정력이 있고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와서 추정력의 복멸. 자, 복멸에 동그라미 치고, 복멸은 깨어진다. 추정력이 깨어지는 걸 복멸이라 그래. 추정력이 깨어지는 거 복멸. 엎어져 가지고 멸실한다는 거죠. 자, 그럼 추정력 깨트리려면, 자, 이 사람이 추정되니까 누가 깨트려야 돼? 갑이 이거 무효라는 걸 입증하면 깨트린다는 거죠. 자, 갖고 가죠. 1.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이전 등기의 추정력. 자, 동그라미 1번. 자,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으로 격려된 등기는 이게 원인이 없는 원인 무효 등기니까 등기의 추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 잘라주세요. 없다. 자, 죽은 사람이 등기했어요. 그럼 귀신이 등기했잖아. 그건 추정력이 없죠. 자, 대표적인 내가 이거죠. 1번 소유자가 갑이야. 소유자 이름인 을지문덕이라고 하죠. 을지문덕은 몇 세기 사람이야? 고려시대 사람이잖아요. 7세기 사람이잖아. 을지문덕이 이 땅을 팔았다.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이다. 그러면 자, 없는 사람으로부터 샀죠. 이거는 추정력이 깨져요. 사망자로부터 매수했다. 이거는 추정력이 깨어집니다.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닌 걸로 된다는 거죠. 거기 1번이야. 사망자 명의에, 근데 을지문덕 명의의 등기 신청으로 경유된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추정력 인정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또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2번. 허무인도 없는 사람이야.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도 추정력이 없다. 인정 안 됩니다. 허무인도 없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기억합니다. 1번에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으로 격려된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다음 2번 또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은 것도 추정력이 없다. 이건 기억 잘해야 됩니다. 자, 왼쪽 맨 밑에 기출문제 보세요. 왼쪽 맨 밑에 기출문제. 사망자 나왔잖아. 사망자 죽은 사람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자, 오른쪽이죠. 양급 단거리 2번. 소유권 보존에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까지는 계속 소유권 이전에 가지고 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옆에 적어요. 이거는 추정력이 원칙은 약하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약하다. 왜? 등기 원인이 없으니까.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추정이 약해요. 소유자 갑. 왜? 등기 원인이 없잖아요, 이게. 자, 동그라미 갑니다. 조심해야 돼.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이 그냥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만 추정력 있고 심표. 소유권 보존 이외에 권리 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은 추정력이 없습니다. 보존 등기는 그냥 건물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만 추정되는 것이지 권리가 변동되었다는 추정력은 없다. 자, 그러면 보존 등기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걸 외워줘야 돼요. 자, 건물은 신축자가 보존 등기해야 돼. 건물은 신축자가 보존 등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토지는 나중에 뭐 이럴 때 취재부에 배우겠지만 토지는 매립자입니다. 토지는 매립자가 공유수면 매립자. 앞으로 보존 등기 매립자. 그 다음에는 자, 일제시대 때는 사정받은 사람. 토지 사정받은 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는 매립자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사정받은 자로 하세요. 건물은 신축자 앞으로 보존 등기 해야 되고 토지는 사정받은 자 앞으로 보존 등기 해야 추정력이 있어. 자, 이렇게 됩니다. 갑이 신축했어요. 그럼 갑 앞으로 보존 등기했다. 그러면 추정력이 있어요. 또 사정을 자 조선 총독부 때 갑 앞으로 사정했어. 그러면 사정받은 자 앞으로 보존 등기하면 추정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신축자가 갑인데 여기다가 신축자가 아닌 A 앞으로 보존 등기했다. 추정력이 깨집니다. 사정받은 사람이 갑인데 A 앞으로 보존 등기했다. 추정력이 깨어집니다. 그건 기억해야 돼. 2번 따라서 갑니다.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추정력이 깨어집니다. 또는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 앞의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잠깐 했던 거 모두 생략 등기했을 때 얘기야. 이 건물을 갑이 신축했어요. 그러면 신축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신축자가 안 하고 아까 모두 생략 등기를 했어요. 매매해서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고 모두 생략 등기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는 신축자가 나 판 사실이 없다. 나 너한테 매매 사실이 없다고 이 사람 부정해요. 부정합니다. 부정하게 되면 이 사람이 추정력이 깨져요. 깨지니까 자기가 매매했다는 걸 의리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요 점을 조심해요. 굉장히 자주 나와. 다시 읽으면 까만 색깔.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의리라고 나 의리 그 이전의 소유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샀다.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 신축자 갑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이건 자주 출제해요. 자, 아까 했죠, 그죠? 모두 생략 등기도 원칙은 유효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갑이 매매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을의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깨어지니까 을이 매매를 스스로 입증을 해줘야 돼.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토지의 추정력 깨지는 것. 3번 나아가 보존 등기 명인 이외의 자가 당의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어진다. 2번, 3번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거. 자,
건물은 신축자가 다른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 그 토지는 사정받은 사람이 다른 자로 밝혀지는 경우 추정력은 깨진다. 두 번째, 모두 생략 등기를 해놓고 신축자가 요 매도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을의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추정이 깨지는 건 자주 나와요.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요거는 예제 문제가 다음 페이지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 보세요. 오늘 2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회 문제입니다. 2번,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뭐 몰라도 좋아요. 자, 기억 보세요. 이건 아까 설명한 거야. 사망자, 죽은 사람 명의로 신청하 이루어진 이전 등기. 이거 뭐야? 귀신이 등기했죠. 추정력 깨지죠.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깨지죠. 인정되지 않는다. 자, 미연, 대리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정당한 대리권 추정된다 그랬죠.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네, 그래서 기억 미연은 추정돼요. 근데 디귿은 아직 설명을 안 한 거야. 오늘 그래서 지나갑니다. 리얼 가보죠. 리얼.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 앞소유자, 앞정자, 앞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모두 생략이네요. 양도 사실을 뭐 했어요? 부인했죠. 부인하게 되면 이 모두 생략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돼 깨어져. 깨어진다 그랬죠. 부인한다면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깨어진다. 깨어진다. 틀렸어요. 맞는 게 1번 기억 미음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문제는 안 풀려요. 제가 설명한 것만 지금 따라오세요. 자, 여기까지가 본등기의 효력이야. 3번의 가등기의 효력은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거의 다 했어요. 등기는. 자, 등기는 원래 등기는 본등기를 줄임말이야. 본등기의 이제 반대말이 임시로 해놓은 임시등기 가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등기는 추정력이 지금 배고 있잖아. 추정력이 있어요. 근데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가등기는, 자, 그래서 가등기는, 그 정도만 하나 해놓고는 마치죠. 가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거는 자주 나와요. 가등기는 무슨力없다? 추정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와보, 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와보세요.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 소유권 이전에 동그라미 쳐.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 있다고 줄거. 추정된다야, 추정되지 않는다야? 추정되지 않는다. 요건 기억해야 돼. 가등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추정력은 인정 안 돼요. 추정력은 무슨 등기의 효력이야? 본등기에만 추정력이 있어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 안 된다. 자, 거기까지 하고 오늘 했던 거 한 5분에 거쳐서 이제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로 오냐면 203페이지 오세요. 203페이지 203쪽. 자, 그 187조 187조 상공, 판경,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자, 오른쪽에 187조 적용범위 1. 상속은 사망한 때 소유권 취득에 상속, 포괄유정, 회사병은 등기 요하지 않습니다. 2. 공용징수는 수용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기일에 소유권 취득한다. 3번의 판결은 세 가지가 있는데 형성 판결만 판결이 확정된 때 소유권 취득에 대표적인 애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그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됩니다.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 안 됩니다. 자, 205페이지 옵니다. 맨 위에 4번 187조의 유일한 예외 딱 한 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다음 어디로 오냐면 207페이지 03 부동산 등기. 흔히 등기의 형식적 유효권에서 동그라미 2번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다.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고로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잘못 말소되더라도 소유권 효력에는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다음 장. 자, 양걸 2번 이중 보존 등기입니다. 자, 이중 보존 등기는 자, 동그라미 1번 등기 명인이 동일한 경우는 항상 앞에 보존 등기가 유효, 뒤에 보존 등기는 무효다. 자, 동그라미 2번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는 먼저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보존 등기는 무효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음 오른쪽 가서 큰 3번 등기의 실질적 유효권에서 1. 객체가 불일치하면 무효입니다. 객체가 불일치하면 무효다. 다음 장 4.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 유용은 자 권리 2번에 권리 등기만 유용이 가능해. 1순위 저당권이 무효일 때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기 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용이 유효하다. 허용된다. 근데 3번에 표제부 등기는 절대로 유용할 수 없다. 표제부 등기는 절대로 유용이 안 된다. 즉 멸실된 건물에 대해서 새로 건물 지면 보존 등기를 해야지 유용할 수가 없다. 절대 유용 안 돼. 자, 오른쪽 2번에 중간 생략 등기는 자, 2번이죠. 2번 처벌을 하고 있어. 즉 단속 규정이므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처벌은 받지만 유효합니다. 세 사람 합의가 있으면 유효해요. 그러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라고 213페이지 213페이지고 4번에 양가로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해도 무효다. 허가받아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중간 생략하고 비슷한 모두 생략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근데 모두 생략 등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자, 이 신축자가 매매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는 추정력이 깨어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자, 어디로 오느냐. 자, 215페이지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은 우리 민법상 사법상 효력입니다. 사법상 권리다. 등기 청구권은 자,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나오면 채권적 청구권. 다음 장 넘겨서 3번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말소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5번 등기의 효력 제목만 갑니다. 1. 가장 중요한 게 권리 변동적 물권 변동적 효력 186조. 2번 제3자한테 대항력. 3번 순위 확정력. 4번 추정력. 자, 추정은 다음 페이지에
자, 의 밑에 동그라미 2번이야. 2번. 요거는 추정력이 깨지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매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면 추정력은 깨어진다, 봉멸된다, 추정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이제 추정력의 물적 보면 1. 등기 원인이 적법하다고 추정된다. 양가로 2번. 등기 절차와 원인도 적법 추정됩니다. 양가로 3번. 등기된 권리도 적법하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오른쪽 4에 양가로 4. 대리 권한도 추정이 된다. 양가로 3번은 인적 범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과 을 당사자 간에도 적법한 권리로 추정됩니다. 자, 4번 추정의 기본적 효과는 추정되는 사람은 증명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증명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대로 증명해서 추정력 깨트려야 돼. 다음 페이지 갑니다. 양가로 5번 적용 범위. 자, 추정 안 되는 거 가등기는 추정이 안 된다. 그리고 표제부 등기도 추정력이 없어요. 자, 양가로 6번 추정력을 깨트리는 거 봉멸. 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이 깨지는 게 죽은 사람 귀신으로부터 등기했다. 추정력 없다.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허무인 없는 사람으로부터 등기했다. 추정력 안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방가로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자,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약하다. 그래서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돼요. 자, 따라서 2번에 온다. 자, 2번. 자, 건물은 신축자 명의로 등기해야 추정돼요. 신축자는 갑인데 엉뚱하게 A 앞으로 등기됐다. 추정력 깨집니다. 토지는 사정 처분받은 사가 갑인데 엉뚱하게 A 앞으로 등기됐다. 추정력 깨집니다. 그 두 가지 하고 그 다음 모두 생략 등기를 했는데 이 전 소유자 신축자가 매매 사실을 거짓말 부정합니다. 나 너한테 판 일 없다 라고 부정되면 이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진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워낙 많이 출제해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거 기출문제고 하나 보죠. 마지막 오른쪽 바로 옆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보존 등기 추정력을 뭐 한다 그랬죠? 깨어진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가등기 어력하고 등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물건 총론 어려운 거는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쉬워져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